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환입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강원도의 풍광 속에서 펼쳐질 세계인의 겨울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 ICT 올림픽으로 치러질 이번 올림픽의 성공 여부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평창 동계올림픽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모셨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의 경제성장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를 세계에 알릴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텐데요. 네, 네. 이번 올림픽이 특별히 강원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는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되고 네. 군사적 대치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투자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네네. 못해서 그동안 이제 오지로 남아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올림픽을 치르면서 지난 22일 날 KTX가 개통되고 또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 네. 그다음에 양양공항, 네. 그다음에 속초항의 개발 이런 이제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이 개발되면서 비로소 발전의 계기를 맞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강원도에 KTX가 뚫리는 시대가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평창 올림픽 개막이 이제 오는 2월 9일인데요. 네. 평창 올림픽 막바지 준비를 지금 한창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네. 전반적으로 대회 준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 준비 상황은 이제 100% 끝났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네. 경기장은 뭐 한 경기 1년 전부터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난 22일 날 KTX가 개통됨으로써 교통도 이제 완전히 100%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숙박, 음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역을 비롯해서 손님 맞이를 할 준비들을 막바지 점검 단계에 있습니다. 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또 워낙 국가적 행사이다 보니까 네, 네. 관심도 많고요. 또 한편에선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인지 그 개막식장에 지붕이 없다.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위 또는 눈 같은 것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런 대비책이 있느냐, 네.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이제 지난 11월 4일 날 저희가 거기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네. 그때 뭐 추위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네, 네,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자리가 원래 황태덕장 자리입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겠군요. 네. 황태덕장이라는 게 겨울에 네. 이제 명태를 널어서 말려야죠. 얼었다 놀겠다 얼었다 놀겠다 하면서 황태가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첫 번째가 바람을 막아야 이제 추위를 막을 수가 있어서 우선 그 경기장 뺑 돌려서 바람막이를 우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온이 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핫팩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서 네. 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다 완성되면 네네. 이제 조직위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인데 조직위에서 곧 발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통망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외국인들은 물론이고요. 네, 네. 국내에서도 그 수도권 또는 다른 시도에서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 인프라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가능하면 그 평창 지역이 좁기 때문에 네. 자가용도를 많이 갖고 오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저희들이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십사. KTX를 타고 오시거나 네네네. 그다음에 셔틀 버스를 저희가 운행할 예정이어서 버스를 이용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시기에는 그 평창 횡계 지역의 자가용들을 전부 외곽으로 소개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은 게 필요하겠군요. 확보가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네네.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협조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홈페이지나 강원도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까요? 네, 우선 제일 쉬운 건 이제 KTX가 되겠습니다. 아, KTX 요. KTX에서 여기서 내리시면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셔틀버스 그 KTX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수도권 지역으로 움직이는 버스들이 있어서 네. 그걸 홈페이지에 다 제공이 되겠습니다. KTX가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청량. 출발해서 네. 얼마나 걸리는 거죠, 이게 지금? 평창까지는 뭐 1시간 정도, 1시간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KTX로 1시간이면 이제 갈 수 있는 세상이 열렸고.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아무래도 세계인의 축제로 많은 나라에서 여러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될 텐데요. 네, 네. 이분들이 일단은 숙박을 하시려면 이제 숙박 문제가 해결이 돼야 네, 될 네. 텐데 역시 그 준비 상황 중에 하나 이제 우려가 좀 나오는 부분이 숙박 요금이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들이 좀 있는 것 네. 같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는 숙박업소 부인들이 자정해서 숙박료를 낮추겠다 이런 것도 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약이 이루어지는 초기에 네. 이게 거품이 들어가서 그렇죠. 방 하나에 50만 원, 심지어 70만 원까지 부르는 데가 있어서 좀 무리가 빚어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도에서도 나서고 시군에서도 나서고 또 관광공사에서도 나서서 단속도 하고 설득도 해서 지금 가격이 30만 원대를 거쳐서 15만 원대, 10만 원대, 싼 데는 5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평소 받던 것보다 더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들 정책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봄이나 가을보다는 겨울에 조금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방 하나에 한 15만 원 선, 그리고 조금 외곽으로 좀 벗어나시면 5만 원 선까지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안심해서 네. 그 지역에 투숙 장소를 정하실 분들은 1330이라는 저희가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30요. 네, 1330으로 전화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숙소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강원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숙박업소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강원도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올림픽의 이미지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숙박업에서 어제도 자정결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자정결의가 있어서 거의 안정된 상태로 들어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준비 상황을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올림픽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 의사를 밝힌 나라가 12월 말 기준으로 92개국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네. 이게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때가 88개국. 네.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기록을 넘어서니까 최고 기록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엔트리 마감 최종일은 1월 29일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더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그 전 세계가 이렇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 뭐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경기가 될 것이 뭐 확실한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92개국이 참가 신청을 했지만 100개가 넘어설 걸로 보고 있고요. 메달도 사상 처음으로 102개로 100개가 넘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국가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은 새로 생긴 종목들 중에서 젊은 분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빅에어 같은 경기들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만에 아시아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동안 참가하지 않았던
싱가포르라든가 이렇게 선수 규모가 크진 않지만 네네네. 아시아 지역에서 참가를 하게 됨으로써 동계올림픽이 아시아로 이번 올림픽의 비전이 새로운 지평, 네네. 뉴 호라이즌스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일부나마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동계올림픽을 이제 최초로 열고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비인기 종목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연다라는 의미. 네네. 그게 있겠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히 좀 세계 한번 선보이고 싶기도 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ICT,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 올림픽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창 올림픽에서 선보일 최첨단 ICT 서비스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뭐 5G 이동통신 기술부터 시작해서 어떤 첨단 기술들이 동원될 예정이고 어떻게 알리실 계획인지 이 부분은 좀 자랑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첨단 기술 경연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우리로서는 첨단 기술을 선점하는 장이기도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5G 기술이 이번에 세계 최초로 네. 도입됩니다.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이제 스케이팅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타면 네. 이거를 이제 잡는 카메라가 이게 2대가 네, 네, 뭐 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100대가 설치됩니다. 삥 둘러서. 네. 100도. 그 360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인류가 처음으로 보는 그런 영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100대가 만들어낸 영상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요하고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겠군요.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슈퍼컴퓨터로 처리한 영상을 우리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네, 네. 우리가 지금 보는 텔레비가 HD TV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HD TV죠, 아직까지. 그거보다 네 배 선명한 UHD TV를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TV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전부 세계 최초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선보이게 되고 네. 또 그 AI 기술로 네. 8개 나라를 이제 AI 기술이 통역하는 인공지능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비롯해서 최첨단 기술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선보이는 그런 네.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우리가 그 미래 기술, 그 차, 네, 커넥티드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과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들도 좀 갖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인 자동차도 네네네. 평창하고 강릉에서 처음으로 시연되고요. 그다음에 수소 자동차, 네. 전기 자동차 이런 첨단 기술 자동차들도 역시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들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흥행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참 다행인 게 네. 그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됐던 사드 갈등이 이제 해빙 국면을 좀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 잘 풀렸어요. 그래도 네. 시기적으로 물론 감안하셨겠지만 이후에 중국인들의 입장권 구매에 있어서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도 좀 궁금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한중 관계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덜 해동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 어떻게 푸실 계획이고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행이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국이 차기 개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네. 그동안 이제 저희들도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다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문제가 좀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전부 풀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낙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이 차기 개최지이기 때문에 이번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장혜모 감독이 주관하는 네. 그 베이징 올림픽 홍보 공연을 8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폐막식은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중국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거를 네. 기정사실화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차기 개최지를 우리 또 홍보해주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차기 개최지는 우리 평창 올림픽의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소치 올림픽에
평창 올림픽관을 만들어서 운영했듯이 네. 그래서 그걸 보러 오는 분들의 이제 주력은 역시 이제 중국 손님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베이징시하고도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고 베이징 올림픽은 베이징시하고 그 주변에 허베이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허베이성하고 같이 공동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두 지역과 지금도 뭐 수시로 긴밀히 연락을 하고 같이 협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냉랭할 때도 그래도 지사님은 개인적 친분으로 중국하고 교류를 좀 이어오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개인적 친분도 있고 또 올림픽 개최지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서로 협력할 일이 아주 이 스포츠는 정치하고는 이제 별개로 독립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고 한다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대회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묘하게 여러 가지 점에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국제 정치적으로도요. 네. 동북아 북핵 문제로 인해서 동북아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침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스포츠가 그런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들도 꽤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또 우리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3만 불을 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빠른 성장에서 좀 멈춰져 있는데 저희들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3만 불을 넘고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선언을 하는 그런 변곡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또 선진국으로 진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의 문제가 될 텐데요. 네. 많은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이제 사후 네네.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시설 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네, 네. 소치 올림픽 때만 해도 그랬다고 해야 한 50조 원 정도가 들었는데 나중에 그 새로 시설물을 지어 올리는데 많은 돈과 노력이 들었지만 결국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이런데 강원도지사로서의 고민이 특별하실 것 같은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깔아놓은 인프라 시설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소치 올림픽이 이제 약 한 50조 정도를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올림픽 시설에 투자한 돈은 약 3조 정도 되겠습니다. 아, 작군요. 이제 네. 전부 12개의 경기장을 지었는데요. 12개의 경기장을 1년에 유지하는 비용이 약 9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국가와 강원도가 반반씩 나눠서 관리하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45억, 우리 강원도 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얘기가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될 만큼 이렇게 시설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는다 이런 보고를 좀 먼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후에도 또 그 강원도가 대회를 주최해서 새로운 그 행사들도 열면 또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제 올림픽을 끝난다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시안 게임, 그렇죠. 군인 올림픽, 유니버시아드 이런 것들을 계속 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크게 걱정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강원도의 위상이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프라도 상당히 구축이 잘 됐고요. 또 이런 인지도를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서 나가셔야 할 텐데 크게 어떤 구상들 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뭐 우리 강원도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한번 선진국으로 한번 도약을 해 나가려면 산업 전체가 3차 산업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 전환을 해야 되는데 3차 산업의 핵심이
관광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관광이 요즘에 이제 일본에도 밀리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림픽을 치르면서 관광 산업을 한번 다시 도약시키고 네.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을 도약시키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우리 강원도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번에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참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네. 또 아주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우리 기업들에게 네, 네.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죠? 네. 올림픽이라는 게 소비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소비 촉진 행사이기도 하고 네네. 경제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올림픽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계속된 이제 탄핵 사태, 최순실 사태, 네, 탄핵 사태 이런 정치 국면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88 올림픽 때나 다른 이벤트 때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네. 그러나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네, 네,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기업들도 내심 그렇지는 않을 텐데 어떤 계기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좀 잘 찾아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 향후의 얘기는 저희가 선거법상 제가 질문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네, 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에다 중점을 두고 도정을 잘 마무리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올림픽을 잘 치르는 게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잘 치러야 올림픽 이후에 발생할 문제,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 대한민국의 발전 이런 것들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잘 치는데 아주 혼신의 힘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2월 9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한국, 특히 아름다운 겨울 풍광을 자랑하는 관광지 강원도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